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애청자들께서는 어이가 없다, 납득 불가하다, 뭐 이런 반응들을 대부분 보이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 김진성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다른 거 다 걷어내고 그 딱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것은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나를 위해서 발언을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사는 뭐라고 했느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나 길게 하면은 핵심을 벗어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핵심 중에 핵심을 콕 집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들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거야?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 이게 통상적인 거야? 들었다고 얘기해 주지, 이것은 거짓말도 좋으니 피고인 이재명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장도 아닌데 판사는 그걸 통상적인 증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 행사 가능한 방어권이라고 판단을 했다.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유죄, 그래서 벌금 500만 원. 거짓말을 시킨 사람은 무죄. 아니 도대체 이런 판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100번 1000번을 양보해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선고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논평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래, 판사도 나름 고심을 해서 법리와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으니 그 판사의 판단을 최대한 이해하는 쪽으로 일단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해도 곳곳에서 턱, 턱, 턱 걸립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정의와 진실을 되찾아줘서 감사하다 그랬고요.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주먹을 내치르면서 막 응원하는 그런 지지자들 사이를 뚫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차에 오르는 모습이죠. 이재명 옆에 박찬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줬는지, 진실과 정의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는지 정말 저희 애청자들께서는 많이 어리둥절하다, 이런 반응이신데요. 동아일보 기사 하나 볼까요? 정권이 바뀌면 감사당할라. 핵심 국정과제에서 발 빼는 공무원들.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눈치만 슬슬 보고 실무자들 다른 자리로 보내달라. 부처 간 조율도 안 돼서 정책 엇박자. 자,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이재명 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동훈 게시판 논란은 나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명태균 의혹 겨냥, 경선 개선 TF 출범, 친윤 물타기 그만하라, 정면 충돌. 참, 지금 이재명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고 정말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또 실망, 절망케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의 말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고의가 없습니까? 고의가 없는 사람이 왜 전화를 하죠? 고의성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면, 위증 교사를 시킬 고의가 없었다면 뭐하러 전화를 합니까? 가만 놔두면 되지. 그리고 김진성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인정이 됐는데 김진성이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죠? 김진성이 거짓말로 인한, 위증으로 인한 실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판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가 스스로 꺾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실익이 있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위증을 실행한 그 피고인에게.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위증의 실익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참 정말 100번을 양보하고 1000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고의가 없었다는 판사의 선고 내용입니다. 법원 당시 거짓 증언은 인정을 했어요. 위증 자백 김진성에게 벌금형. 이재명 그리고 양쪽의 최고위원들 무죄 선고 받은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익숙한 얼굴들 김민석, 박찬대,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았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도 나왔다. 그런데 법원은 김진성 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이 사설의 요점입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 아니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판사의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 그건 범죄 행위인데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그 거짓말을 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본인의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김 씨가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결정적인 고의성, 위증 사주, 위증 교사,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김진성 씨는 그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고 한 것이다.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김 씨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위증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진성 씨에게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 방해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그러니까 본안 범죄보다 사법 방해의 죄가 몇 배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령 본안 범죄가 징역 1년이라고 한다면 위증교사 사법 방해는 징역 3년,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제가 누차 강조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데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비슷하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요. 아무튼 어제 1심 판결, 진영의 좌파 우파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고의성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컨대 항소심에 가면 이 판결은 반드시 뒤집어진다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희망하는 것은 빨리 항소심이 열리기를 바랄 뿐이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633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대법도 3개월 이내에 끝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공직선거법 11월 15일 날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3개월 뒤인 2월 15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